열쇠는 반도에 있다. 종이 위에 바람이 세계를 흔든다. 세 번째 종소리가 울리는 자리. 그녀의 말들은 단순한 비유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석하지 못한 진짜 미래의 암호였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따라 하나씩 조각을 맞춰 나갈 것이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두 용의 싸움, 그리고 바다에서 깨어난 진짜 용. 나는 두 마리의 용이 불을 뿜으며 맞붙는 것을 보았다. 그 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 번째 용이 고요한 바다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바바 반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은유로 받아들였지만 나는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21세기 세계는 두 개의 커다란 용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나는 천년의 역사와 인구로 세계를 압도하는 중국, 또 하나는 기술과 경제를 무기로 다시 떠오르려는 일본. 그 둘의 무대는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였다. 그러나 바바 반가는 말했다. 진짜 용은 바다에서 온다. 이 말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뜻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고 가늘었던 이 반도는 이제 세계 전환의 중심에서 말없이 부상하고 있었다. 한강의 물결은 더 이상 내수용이 아니었고, 부산에서 출발한 배들은 기술과 문화, 사상까지 싣고 대양으로 나아갔다. 무역과 외교의 거대한 회랑 위에서 한국은 중재자도 조정자도 아닌 질서를 재편하는 제3의 힘으로 떠올랐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가능성. 바바 반가는 생전의 한반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한 구절. 나는 그것을 한 오래된 노트에서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반도는 불꽃 사이의 물결이 되리라. 불은 서로를 삼킬 것이고 물은 생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했다. 중국과 일본,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의 물결이자 새로운 질서의 수문장이 된다는 것. 나는 한때 이 나라를 단지 작은 나라라 불렀다. 지금 나는 안다. 진정한 힘은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은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용이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 힘을 과시하지 않지만 가장 깊고 정확한 길을 아는 존재. 그들은 이미 깨어나 있었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을 뿐이다. 열쇠는 반도에 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세계는 북쪽에서 결정되고 남쪽에서 실현된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안다. 진짜 열쇠는 반도에 있다. 그것도 우리가 늘 지나치던 그 작은 반도에. 나는 한 장의 지도 앞에 서 있었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끝없는 수면, 그 사이에 붙은 듯 조용한 한 조각의 땅, 대한민국. 그때 나는 바바 반가의 또 다른 문장을 떠올렸다. 열쇠는 돌처럼 단단하지 않다. 열쇠는 물처럼 유연하며 그 물은 동쪽에서 흘러온다. 처음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균형과 변화, 그리고 연결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수많은 전쟁과 분열을 겪었지만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진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 더 유연하고 더 단단한 정신이 자라나 있었다. 기술의 발전, 문화의 확산, AI, 로봇, 통신, 바이오, 그 어느 하나도 단지 수출용이 아니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것들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에서 어느 공장지대의 로봇팔이 인간과 같은 유연함으로 움직이는 걸 보았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는 스마트팜 기술로 사막에도 곡식을 심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사람이 있었다. 기술이 아니라 이도가 중요하다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다. 바바 반가는 그것을 예언한 것일까? 세상의 문을 여는 자는 침묵 속에 움직이는 민족이다. 그녀의 노트에 적힌 또 하나의 문장. 그 침묵의 민족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세상은 지금 문턱에 서 있다. 기존의 규칙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는 아직 형체조차 불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한국에 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혁신을 말하고
노인들은 인내와 예의를 지킨다. 이 두 흐름이 공존하는 유일한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열쇠는 이제 돌 위에 놓였다. 누가 그것을 쥐느냐에 따라 세상의 문은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바바 반가의 그 짧은 문장이 얼마나 깊은 통찰이었는지를. 이 작은 반도는 더 이상 전쟁의 기억만을 간직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열쇠의 자리다. 그리고 문은 곧 열릴 것이다. 종이 위에 바람 숨결이 된 문자, 한글. 세상의 모든 언어는 소리를 담는다. 하지만 바람을 담는 문자는 단 하나뿐이다. 바바 반가는 말했다. 어느 날 바람이 종이 위를 걷기 시작한다. 그 바람은 세계의 말을 새롭게 적시리라. 나는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그저 시처럼 여겼다. 그러나 한국 땅에 온 뒤 나는 그 뜻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바람이 바로 한글이라는 것을. 처음 한글을 마주했을 땐 단순함에 놀랐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숨겨진 과학성과 구조미에 다시 한번 놀랐다. 알파벳처럼 외우지 않아도 된다. 소리 나는 대로 적고 그 소리엔 철학이 담겨 있다. 자음을 보면 혀와 입이 움직이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한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삼재에서 비롯되었다.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문자의 구조에 담은 체계다. 나는 한글이 단지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을 정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은 바바 반가의 예언에서 다시 떠올랐다. 어느 날 말들이 엉키고 사람들은 더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의 문자가 다시 세계를 연결하리라. AI가 인간의 말을 흉내내고 빅데이터가 언어를 해석하려 할수록 언어는 오히려 무너지고 있었다. 뜻이 사라지고 감정이 소거되며 언어는 기능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다. 감정을 소리로, 소리를 문자로, 그리고 문자를 다시 마음으로 환원하는 힘이 있었다. 한국의 젊은 창작자들이 한글을 이용한 코드, 디자인, 음성 AI를 개발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다. 외국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은 미래 세대의 시냅스를 자극하는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는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AI가 쓰는 시시에 한글이 사용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 문장은 기계가 썼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지 기술의 힘이 아니었다. 문자의 구조가 영혼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바바 반가는 한글을 지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형태를 가진 바람, 의미를 품은 곡선이라는 표현으로 어딘가 이 문자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었던 듯하다. 한글은 바람이다. 형체는 있지만 자유롭다. 정확하지만 따뜻하다. 그리고 지금 이 바람은 한반도에서 세계로 불어가고 있다. 나는 믿는다. 다음 시대의 연결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정확한 감정을 담는 문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종이 위의 바람이리라. 영혼을 담은 기계. 강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나라는 강철 속에 영혼을 담는다. 바바 반가의 오래된 노트에 쓰인 이 문장은 처음엔 난해했다. 그러나 내가 본 것들은 그 문장의 진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대한민국, 기술과 감성이 공존하는 유일한 시험실. 이 땅에서는 기계가 단지 일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눈동자를 읽고 한마디의 떨림에 반응하며 정서적 공감이라는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었다. 그곳에서 만난 AI 로봇은 단지 말을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었다. 내 말투, 호흡, 눈 깜빡임의 속도까지 감지하며 내가 진심인지를 파악하려 했다. 감정을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귓가를 오랫동안 맴돌았다. 서구가 효율과 성능에 집착할 때 한국은 기계의 마음을 담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바 반가가 남긴 예언의 퍼즐을 하나 더 맞추는 순간이었다. 기계가 인간을 닮기 시작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 그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들면서 인류를 지키는 감성을 놓치지 않았다. AI 돌봄 로봇은 노인의 눈물에 반응했고 감성 번역기는 단어가 아닌 의도와 뉘앙스를 해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윤리와 존엄에 대한 기준을 이들은 놓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의 공학도들은 지능보다 마음을 먼저 말한다. 그들의 로봇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사람보다 더 섬세하게 느낄 줄 알았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인간성인지도 모르겠다. 바바 반가는 이런 말을 남겼다. 강철의 심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의 눈물을 닦아줄 날이 올 것이다. 파멸이 아닌 시작이다. 나는 이제 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반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는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공존하는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한국이다. 기계에 영혼을 담는다는 말은 시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 현장을 보았고 그 따뜻한 기술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장면에 수없이 울컥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이다. 기술이 아닌 의도, 속도가 아닌 진심. 이제 세계는 묻는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한다. 아니다. 한국은 기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하늘에서 들린 세 번째 종소리 깨어나는 시간의 문. 처음. 종소리는 작았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바바 반가는 생전에 세 번의 종소리가 인류에게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첫 번째는 경고이며 두 번째는 재앙, 세 번째 종소리는 깨어남의 신호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종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자연의 경고였고 멈추지 않는 개발과 탐욕에 대한 대지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소리, 바로 전염병, 붕괴, 분열. 전 세계는 마치 하나의 고요한 감옥처럼 정지된 시간 속에 갇혔고 정상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세 번째 종소리는 이 작은 반도에서 울렸다. 지구의 오른편, 아시아의 끝,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한반도에서 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많은 드론이 별처럼 움직이며 긴급 구호 물자를 실어 나르는 장면을 보았다. 그 움직임은 기계적이지 않았다. 질서 정연하면서도 생명력이 느껴졌다. 하늘에서 울려 퍼진 건 단지 물리적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한 사회가 보여준 연대의 진동, 고통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은 인간의 울림이었다. 그날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겨났다. 전쟁을 논하던 회의장에서 한국의 평화 기술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극단적 분열로 치닫던 국가들이 한국형 공동체 모델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다. 바바 반가는 분명히 말했다. 세 번째 종은 동방의 하늘에서 울릴 것이다. 그 소리는 사람의 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릴 것이다. 그녀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소리 없는 진동, 가시 없는 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총이나 칼이 아닌 함께 나눈 마스크 한 장, 적에게 건넨 뜨거운 국 한 그릇, 절망 속에서 서로의 등을 내어준 작은 민족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그 조용한 민족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울림은 가장 크게, 가장 멀리 울려 퍼졌다. 나는 믿는다. 세 번째 종소리는 단지 한국에서 울린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인류의 귀에 전해진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 종소리를 들은 세상에 살고 있다.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시작점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이다. 이 종소리를 들은 자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종소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깨어날 준비가 되었는가? 보이지 않는 성소, 깨어난 땅.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곳은 작지만 하늘이 숨은 자리다. 수많은 종교인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학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 그 문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전쟁도 기술도 아닌 깨어나는 영혼들의 움직임을 통해서였다. 한반도, 그곳은 오랫동안 강대국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다. 침략과 식민, 분단과 전쟁. 이 작은 땅이 감당해야 했던 운명은 결코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동체의식,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감각, 그리고 영혼을 위한 기술이라는 새로운 개념. 나는 강원도의 어느 산사샨스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명상을 유도하는 작은 장치를 체험한 적이 있다. 그 장치는 사용자의 맥박과 호흡을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주파수와 자연의 소리를 조율해 들려주었다. 그건 기계였지만 어쩐지 기도 같았다.
기술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었다. 치유와 연결의 도구가 되고 있었다. 세계 곳곳의 영적 지도자들이 더 이상 서구의 거대한 대성당이나 중동의 고대 사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쪽 이 작은 반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말하길 이곳은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줄 안다. 이곳에서 영성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바바 반가는 그걸 예언했다. 보이지 않는 성소가 열릴 때 사람들은 신을 멀리서 찾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신을 이해하게 되리라. 나는 지금 이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성소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라는 땅은 더 이상 지정학적 요충지가 아니다. 그곳은 깨어난 이들이 모여드는 영혼의 허브가 되었다. 전쟁의 상처는 여전하다. 분단의 현실도 아직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 땅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고 그 배움을 이제 전 세계와 나누려 하고 있다. 이곳은 성지가 아니다. 하지만 성소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모든 예언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땅,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바로 깨어날 시간입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남은 건 당신이 걸어 들어갈 차례입니다.